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일단 추석 먼저 부를게요. 334경님, 네. 하늘지기님, 황금토끼님, 평범한 부자님, 위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재훈대디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주님, 좋은날님, 예쁜 하늘님, 유연한 리치님, 이나님, 순이님, 장은숙님, 부자스통님, 빨봉가자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배진영님, 행복만땅님, 이은희님, 한이리치님, 부자오빠님 오셨고요. YHL님, 둥천사님, 류준영님, 양보레사탕님, 행복한 뜨은기님, 화수분처럼님, 전영수님, 써니쌤님, 주원맘님, 풍님, 부자님, 1톤짜리 황금님, 유니콘님, 송혜님, 서남수님, 황마소님, 석삼님, 그리고 굶주리니님, 코스모스님, 해피식스님, 임근영님, 오키님, 장현이님, 현우의 꿈님 어서 오시고요. 장현이님은 처음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네, 미루나무님 어서 오시고요. 그럼요. 출석은 항상 제가 불러드리고 있죠. 네, 드림타워님 아까 인사드렸고요. 오렌지양님, 뷰티팜님, 그리고 게스트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땠어요? 괜찮았죠? 오늘은 뭐 장이 조금 저거 하긴 했는데 일단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악재에 대한 부분들 오늘 아침에 정리를 싹 해드렸어요. 아침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냥 뭐 악재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빨간망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런 악재의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배경들 속에서 시장이 살아남는 방법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전일 낙폭이 나온 부분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했다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모습인데 원금 회복을 했는데 부강약품에 잘못 들어가서 원금을 다 잃었다고? 뭔 소리요 이게. 부강, 와, 이건 뭐야? 뭐 악재 있었나 보네. 부강은 안티프라그 아니요? 안티프라그. 황금옥수수님 어서오세요. 네, 뭐 악재 있었나 보구만. 개발을 중단시켜버렸네. 야,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추가 개발 계획이 없다. 그냥 완전히 손 뗀 거네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데, 네, 고생하시겠는데요. 이거는 네,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생하겠죠. 네. HMM은 오늘 마감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또 그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네. 이미 뭐 5만원부터 매도를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거기서 오늘 방송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KM킴님, 라온하제님, 벨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전영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또 더 오셨나요? 네, 에코이님, 바이오님, 후공님, 나골드리치님, 수키 2897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권인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산타클럽님 반갑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때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네, 김양님도 어서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해드릴 겁니다. 김갑중님도 어서오세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자, 시장이 올라왔죠? 네. 시장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여기서 형수님 집으로 뛰어가. 그래서 형수님 저 흥분돼요. 탁 한마디 해가지고 기싸대기를 그냥 바풀대기로 막 붙어가면서 막 얻어맞는 거예요. 형수님 저 흥분돼요. 저 흥분돼요. 막 계속 맞는 거야. 자, 주가가 내려가다 올라오면요. 뭔가 세상이 좀 좋아 보이고요. 달라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뭘 한다고? 흥분을 해. 흥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라오는 거는 그냥 밥주걱으로 얻어맞는 귀싸대기밖에 없어요.
김명희님, 짱구님, 따따블 빌리언웨어님 어서 오시고요. 조아맘님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만 출석 부를게요. 아, 장은숙님이 그쪽에 계시는구나.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기억 한번 해볼게요. 네, 숙기님, 네, 숙기. 아, 그래서 숙이구나, 숙이. 네, 숙희가 아니고 숙이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최수아님, 지우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 추석은 여기까지. 네.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단 마음속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나고요. 머릿속에 도파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눈은 굉장히 바빠져요. 왔다리 갔다리 막 이경규 눈처럼 이렇게 띠용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눈이 띠용하고 움직이면서 뭘 찾느냐면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 뭐 있을까? 지금 테마주 뭐 있을까? 지금 올라간 종목 뭐 있을까? 이거 찾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여울님, 지훈님, 찐빵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진짜 출석 부르겠다. 네. 아, 출석 이제 인사하는데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난 너무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그죠?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눈이 띠용하는 순간에 이 주가가 좀 반등할 것 같은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흥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조급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네, 조급함.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 매도를 참는 것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사고 싶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내일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잘 견디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잘 참으셨어요. 뭐 오늘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셔도 괜찮아요. 사셔도 괜찮긴 한데 자, 바닥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란 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루 내려갔다 하루 오르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한 번 더 올라가서 매수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양봉이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 정도로 상승해서 올라간다라면 굳이 오늘 사나 내일 사나 큰 문제가 없어요. 내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연속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어내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에서 바로 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락이 멈췄구나. 자, 그럼 이제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내일 지나면 또 연휴죠. 네, 토, 일, 월을 쉰단 말이야. 대체 공휴일 때문에. 그럼 이 연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요. 네. 지난 추석 명절에도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직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 막 이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개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되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그만 변덕을 보이더라도 또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격을 받게 된다면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변동을 가장 크게 만드는 종목군들이 누구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시총 상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밑에서부터 다 치고 올라간 애들이에요. 특히 코스닥 같은 애들. 밑에서부터 다 치고 올라간 애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밑에서부터 다 치고 올라간 애서 원래는 시총이 저 밑에 있었던 애들인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시총 상위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변동을 한번 부려버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또 눌린다거나 흐름이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했을 때 증시에 좋은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뭐 좋은 얘기가 들려왔을 때 내일 주식 시장도 더 좋아질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뜨뜻미지근했어.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중국 헝다 쪽은 일단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뭐 금리도 일단 됐어. 금리도 일단 됐고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제 셧다운하고요. 그다음에 디폴트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는데 물론 두 가지 다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뭐 셧다운이 된다. 이거 금방 해소가 되며 셧다운 되더라도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폴트 될까봐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망했대. 그거는 북한이 남침했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디폴트 상황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법안을 발언을 했는데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 임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 플러스 이 디폴트 해가지고 부채 한도 초과에 대한 어떤 내용들, 요 내용이 두 가지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요 내용을 전부 다 찬성해주지 않겠다 이거야. 누가? 공화당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안 되면 셧다운하고 지금 디폴트가 둘 다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제시하는 것은 야 이거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은 좀 빼라. 그러면 내가 이건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저녁에 표결 들어갈 거예요. 오늘 들어왔나요? 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셧다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문제 없이 다시 돌아가겠죠? 임시 예산안이 편성이 되게 되면, 뭐, 셧다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디폴트는 될 수가 없겠지. 그죠? 네, 들어가세요. 네, 디폴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디폴트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옐런 의장이 얘기한 10월 18일까지 계속 목줄을 잡아 끌겠죠. 야, 안 해줄 건데? 좀 해줘. 안 해줄 건데? 야, 그 미국 디폴트야. 몰라, 나도. 안 해줄 건데? 에이씨, 뭐야. 뭐,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극적 타결. 네. 이거 조정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한도를 조정하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또 유예를 한 2년간 더 하든 어떤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한도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규모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도 증액에 대한 부분과 유예 그런 것들을 다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1주, 2주 정도 되죠. 10월 18일까지니까. 남아있는 이 2주 시간 동안에 약간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공휴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만기일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시장이 급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이야기야. 그러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셧다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내일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 우리 시장도 거래가 좀 줄어든 시점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일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점을 잡아내고 내일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셧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국채금리가 다시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악재가 나타나서 시장을 옥죄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거나 약보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후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오늘 매수할 필요 없고 내일도 굳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돼서 진행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급하게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하겠다. 일단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주식을 먼저 체크를 하냐면 지금 잘 가는 주식을 먼저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오늘 막 튀어 올라가는 거, 오늘 막 상승하는 거, 오늘 상한가 간 거, 아니면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먹을 게 없어요. 야, 그쪽 집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대. 거기 엄청난 소문난 잔치집이래. 글로 가자 해서 갔는데 어떻게 돼? 잔치는 끝났지. 왜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거야. 물론 그 포인트를 오버해서 넘어가는 오버슈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흥분을 해가지고 매수하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더 올라가겠거니, 여기서 더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한 150%, 100% 정도 올라간 종목이 있었어. 네, 뭐 상한가를 뭐 한 두세 방 치고 올라간 종목이 있었어. 이 주식을 사가지고 내가 얼마나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추석 특강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네. 그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를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내일 그럼 상한가 가겠네? 오늘 급등했으니까 내일 또 올라가겠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몇 프로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펀드를 들 때도 작년에 수익률 1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많이 하죠. 대부분이 여기서 뭘 해요? 엿을 먹습니다. 왜요? 먹을 게 없거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펀드는 끝난 거냐? 그렇지 않죠. 작년에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야, 이 펀드 좋아요. 이지만 이 펀드에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난의 시작이 다시 시작돼요. 왜냐면 이 주식들은 일단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팔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펀드의 자금들이 일단은 만약에 1,000억 원이 설정됐다. 그러면 1,000억 원어치를 해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뭘 살 것 같아요? 이 주식을 여기서 더 살까요? 얘네가 만약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저 밑에 있는 상황에 있는 주식을 또 살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이 100%, 200%의 수익이 오늘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진행이 되다가 상승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수익률 1등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1등이 아니야. 그냥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또 수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펀드라든지 주식을 매수할 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할 때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을 사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장이 올라갈 때나 장이 떨어져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빵부스러기 같은 거 조금. 네. 이게 막 남이 먹다가 좀 흘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야, 이거 무슨 맛이야? 그러면서 한번 맛은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호두 맛이구나?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뭐, 네?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왜 떨어진 걸 주워 먹냔 말이요. 그죠? 그렇잖아.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보기는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막 이슈되는 것들 막 시장에서 막 그냥 북적북적 해가지고 야, 이거 아직도 없어? 이거 지금 수익률 100% 나왔대. 90% 나왔대.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주식들도 그렇게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을까? 지금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밟아오는 그런 자리가 있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미 올라간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주식 같은 경우 보면 예전에 이제 오늘 뭐 화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섰던 것 같더라. 뭐 보니까 뭐 갑자기 좀 뛰었다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종목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신 좋아요 그러고 또 살려고 생각해봐. 야, 화신 지금 저기 뭐 3,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까지 갔대. 300%가 넘어갔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사야 되겠다. 이 생각 들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종목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위치에서 근데 그 당시에 화신을 매수할 때 생각나세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냥 화신 뭐 그냥 그래요. 뭐 재미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뛰면서 자,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팔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제가 해드린 거죠. 지금 뭐 화신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 자극을 시킨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사는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올라가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국면에서 이런 주식을 사는 건 정말 미친 짓 같아 보입니다. 미친 짓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조정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손실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손실이 났으니까 빨리 수익을 내서 복구하고 싶은 마음 이게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 있는 주식에 대한 그런 관점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빨리 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미 올라간 거는 먹을 게 없어. 그럼 똑같아요.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반등을 치고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갈 애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기억나세요? 꽃신. 네. 꽃신이 화신이었지, 그때. 그 아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이 흐름을 주도할 주식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좋아진 애들 말고요. 네. 지금은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 좋아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식이 좋아요? 소형주가 좋죠. 네. 소형주 차트를 한번 볼래요? 대형주예요. 이게 뭐 그냥 우리 저 시장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형주 조금 낮죠. 소형주는요 조금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이 대형주보다 지금은 조금 더 나은 편이에요. 지금 이거는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생겨먹었죠. 시총이 작은 주식이 요즘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대형주들이 많이 내렸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뻔해. 네.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에 많이 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량에 대한 물림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제 신용 잔고도 잠기고 있고요. 더 이상 비투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열받는 상태고 조정을 받으니까 LIC 모르겠다 던지고 있는 상태.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중소형들이 일단은 가겠죠. 많이 올라간 주식이 어떻게 돼요?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자금이 몰려 들어가면 더 올라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말했잖아. 오버슈팅.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막 나는 밥 한 공기만 먹는 사람인데 막 고기에다가 막 찐빵에다가 찐빵 죄송해요. 갑자기 찐빵이 나왔냐? 찐빵에다 만두에다가 막 그냥 막 피자에다가 통닭에다가 막 엄청 먹어버렸어. 막. 그럼 어떻게 돼? 오버슈팅한 거죠. 오버해서 먹었어 오늘. 나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뭐 베나치오나 네 아니면 뭐 가스활명수 이런 거 먹고 살아나야 되나? 거의 대부분 토하죠. 네, 오버히트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오버슈팅을 한 주식들은 다 내려옵니다. 이 오버슈팅은 누가 만드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개인들이 만듭니다. 항상 주가의 마지막 피날레는 개인들이 들어가가지고 북적북적 들어가면서 으쌰 해가지고 올라가자 가자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오버슈팅의 포인트거든요. 그걸 지금 소형주들이 만들어내고 있어. 약간 걱정스러운 게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간 걱정스러워요. 배터리 소재 뭐 이런 쪽.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또 이슈 나왔죠. 전기차 그 리 뭐야 이름이 영어던데 하여튼 리비도 뭐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쪽으로 해가지고 막 또 이슈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 약간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이냐.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고 뭐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비도는 뭐지? 네, 리비안. 네, 아무튼 뭐 그거요. 그럼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거 이미 많이 올랐죠. 5만 원부터 시작해서 48만 원, 50만 원까지 갔다 이거야. 비비안 아니고. 네. 사랑의 비너스 그거 아니고요. 네, 리비안. 이름 좋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업직원 없어. 네. 얘네가 지금까지 주도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도한 포인트. 그럼 얘네들은 지금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먹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봐요. 50만원에 이 주식을 샀어. 네? 50만원 이 주식 샀어.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배 더 올라요? 500만원까지 간단 말이야? 아니죠. 밑에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굳이 안 팔고 에란 뭐 추자 갈 때까지 보자 이렇게 계속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50만원에 이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서 1월달부터 고생한 그런 고통을 또 겪게 된단 말이죠. 지금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겠지. HMM도 마찬가지라 보셔야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것도 한 3, 4천원부터 그냥 5만원까지 이것도 10배 넘게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빠져요 이제.
그러면 이 고통은 그대로 전가가 되게 됩니다.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언제든 저렇게 꺾이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꺾일 때 팔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먹은 게 없으면 못 팔아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49,000원에 샀는데 51,000원까지 찍었어. 와, 수익 잘 나온다. 좋아요. 하고 있다가 빠져가지고 지금 33,000원이 됐어요. 팔 수 있을까? 못 판다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HMM이 5만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나 더 갈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걸까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조정 이후에 반등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할 때는 꼭 이런 자리를 들어가요. 많은 분들이요. 네. 왜냐면 탈출 기념이거든. 왜냐면 그동안 고통받은 게 너무너무 짜증나. 네. 조정 때문에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짜증나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라도 지금 당장 올라갈 것들 좀 찾아보자. 그냥 조급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절대 빨리 안 줘요. 밥이, 여러분들이 밥솥에다가 밥을 딱 해놓고 나서 이제 물 이렇게 해가지고 치카치카치카 뭐 해가지고 이제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막 했어. 치카치카치카 하죠. 근데 배고프다고 그걸 막 끓지도 않는데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쌀이 안 익었겠지. 근데 이제 쌀은 다 됐어. 밥도 다 됐어. 근데 김을 안 빼고 그냥 열면 어떻게 돼요? 뻥 터져버리겠지. 네. 뻥 터져버리겠죠. 다 그런 거지. 너무 늦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겠지. 뭐 등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시면 이제 안 되지. 여기서 이제 조급함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장이 떨어질 때도 마음을 조금 안정화시키고요. 네. 연부를 외우든 성경책을 읽든 하라니까요. 네. 뭐 나무아미 관세음보살, 뭐 주님에 계신,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주기도면 외우든 뭐 연부를 외우든 목탁을 두들기든 뭐 하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 떨어질 때도 겁먹지 말고요. 올라갈 때도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지. 올라갈 때 흥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살 거 없나요? 오늘 오르는데 뭐 사면 안 되나요? 뭐 살까요? 네, 오늘 사신 분들 대부분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떨어질 때 매도를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 올라갈 때 매수를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사면 내일 올라가서 손실이 빨리 메꿔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고 내려갈 때고 매수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어떤 시점이요? 그냥 이런 시점입니다. 지금 보기에 아주 더러워 보이는 거 있죠? 네, 그냥 뭐 이렇게 뭐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 왜냐면 주가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요. 대형주 사이클이 있고요. 대형주 사이클 끝나면 중소형주 사이클이 나옵니다. 네, 지금이 이제 소형주 사이클이 좀 나왔겠죠?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다 올라가고 나면 다시 대형주 사이클이 또 시작이 돼요. 변하지 않습니다. 소형주 갔다가 다시 소형주 갔다. 그건 소형주가 끝나지 않은 거지. 대형주가 가게 되면 일단 자금은 쏠림 현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대야, 지금은 소야, 이런 쪽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대형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쪽에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가요? 손가락을 빨고 있을까? 아, 나 대형주에서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손가락 빨고 기다릴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 팔면서 뭐예요? 다른 먹을거리가 뭐 있나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게 소형주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대형주를 쓸어 담았던 게 언제예요? 작년 이제 여름철 지나면서부터였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대형주는 다 이제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중소형주 넘어간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그때 구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셔닝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때? 대형주로 그냥 이 당시에 대형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조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지금 다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형주들은요, 중소형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물론 너무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커팅을 하기 때문에 저는 1,000억 원대 미만은 주식을 안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지만 뭐 그런 뭐 몇백억 하던 그런 종목들, 뭐 3, 400억 하던 종목들이 갑자기 뭐 7, 800억까지 한 2배 뛴다거나 그런 경우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그런 종목들이 보인다고 해도 저는 사지 않아요. 왜냐면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수명도 짧고 그렇게 해봤자 네 몇십 배 올라가긴 좀 어렵죠. 그럼 차라리 그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몇백억짜리가 몇천억까지 올라가려면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뭐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다시 사자 그렇게 가는 거지 몇백억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사이클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고급 정보 아니야. 옛날부터 다 했던 거잖아요. 네. 고급스럽지 않아요. 내가 고급이지. 내가 원래부터 고급이잖아요. 네. 고품격 프리미엄. 네. 거기에 맞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소형주를 안 사면 대형주 사요? 네. 대형주 사세요. 제가 연말 시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대형주를 사세요. 아직 안 올라온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을 거고 분명히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난번 무방 때였던가요? 네. 언제 말씀드렸지? 4분기에 뭐 간다고 그랬어요? 에너지, 그죠? 뭐 가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름도 있었고요. 네. 가스고 기름이고 이거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선거 관련한 부분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 여기에는 지금 엔터주도 포함이 됩니다. 네, 엔터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포함이 되겠죠.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되거든요. 오늘 하이닉스 3% 올라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이 하이닉스 이런 거 뭐 확인이 안 돼. 이거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린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는데 10만 원에 다 샀잖아요. 10만 원 샀는데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이제 포지션이 더 잡히면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수급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아. 외국인들 비중이 삼성전자 비중은 50%가 넘잖아요.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게 들어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사야 돼요. 꼭 사야 됩니다. 네. 그냥 조금이라도 꼭 사야 돼요. 자, 골고루 집행해 라고 하면 비중 많은 쪽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바스켓 매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시장 가면은 카트에다가 막 그냥 막 주워 담는 거야. 막 그냥 이렇게 막 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남자들이 특히 그렇지. 눈에 딱 보이면 이렇게 사는 거야. 눈에 딱 띄면 사는 거고 막 아줌마가 이거 하나 먹어보세요. 그럼 미안해서 또 사는 거야 막. 그래서 남자들은 마트에 갈 때는 무조건 공산품 폰에 올라가서 놀게 해야 돼. 괜히 데리고 다니다가 이게 시시코너 아줌마들한테는 여자들한테는 먹을 거 안 줘요. 잘 달라고 해주잖아. 근데 남자들한테 꼭 줍니다. 이거 하나 먹어보실래요? 그래가지고 뭐 만두 구워갖고 주고 뭐 무슨 파스타 이렇게 해갖고 주고 그러면은 맛있으니까 사가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그거 슬그머니 사야 돼요. 왜냐면 먹었으니까 미안하거든. 네. 먹었으니까 미안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하고는 절대 시시코너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네. 아예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2층 올라가 그러면은 신나서 올라갑니다. 네. 신나서 올라가가지고 네. 그냥 막 자동차 용품 코너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네 여성분들은 그게 없더라. 딱 맛이 좀 뭐 맛은 있네요. 뭐 다음에 볼게요. 그럼 한 바퀴 돌고 오거든.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 네, 야 해가지고 네 같이 가면 일단은 내가 다 사고 나면 짐 들러와 하면은 딱 됩니다. 남자들은 네 일단 올려만 주면 신나서 올라가요.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지. 꼭 사게 돼요. 이거 맛있는데 더 사면 안 돼? 그러면 그 고양이 누나 그게 쳐다보지. 사면 안 돼? 그래서 막 갖다 붙이죠. 맥주에다가 먹으면 맛있겠다느니, 뭐 애들 해주면 좋겠다느니, 네 이게 다 미안해서 그런 거야. 굳이 안 사도 되는 건데. 그럼 비계획 구매가 늘어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다 그랬지?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저점에 대한 포인트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제 바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스켓 매매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담게 되는 순간이 되면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그냥 일정 부분들을 다 담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온다 그럼 대형주가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은 외국인 매수가 조금 불안정하죠. 네. 지금
기점으로 본다라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삼성전자 실적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지만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물가가 올라갔잖아.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옛날에 하던 뭐 옛날에는 뭐요? 삼성 마이마이 이런 거 뭐 보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팔지? MP3도 안 팔죠. 옛날에 아이리버가 MP3 팔았었던 것 같죠. 삼성 마이마이에서 뭘로 갔지? 포터블로 갔다가 CD 플레이로 갔다가 요즘에 이 CD도 없고 요즘에는 MP3도 뭐지? 요즘엔 이거 다 없어졌나요?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이런 거 안 파나? 전축 안 팔아? 전축? 전축 이게 뭐였지? 태광 에로이카 전축. 옛날에 집에 전축 있으면 부자였잖아.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집에 전축 있으면은 부자였어. 전축이란 말도 모르나? 27살쯤 되면 다 아실 텐데. 하여튼 뭐 전축 있으면 부자였었지. 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팔던 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물건값이 많이 비싸지고 있어요. 확실히 비쌉니다. 확실히.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뭐 물건값이 뭐 내려가요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 거하고 지금 거하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4만 원 하던 게 지금 5만 원에 팔아도 돼. 성능이 좋아서.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 세상이 바뀌었어. 휴대폰이면 이제 다 되더라고. 네.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건전지 넣고 하는 거? 큰 거? 그거 뚱땡이 건전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야, 멋지시네요. 요즘에 라디오 듣는 분이 있더라. 산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에다 차고 다니시는 분, 그런 분 계시긴 하던데 요즘엔 다 스마트폰이 다 해주죠. 뭐 라디오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뭐 노래 듣고 뭐 뭐 다 하는데 뭐 굳이 네 그런 거 마이마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테이프 막 늘어나고 막 옛날에는 오토 리버스 되는 거 그거 대박 아이템이었다고. 야 이거 우리 집 오토 리버스 된다 막 탁 돌아가는 거 보고 좋은 시대였는데 그때가. 네 아무튼요. 그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좋게 나올 걸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사탕을 엮어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오늘로서 이제 9월 3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중소형주도 늘어나게 있겠지만 대형주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지금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계속 좋아졌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좋아져요. 그럼 전년도에 배당을 안 줬던 기업도 올해는 배당을 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네. 물론 배당 얼마 안 돼요. 뭐, 지금 배당은 3% 이상만 줘도 고배당 기업이다 얘기 듣잖아요. 네. 27입니다. 25 아니요. 에이, 그 정도 얘기는 아니죠. 네. 7. 꽃띠는 지났어요. 꽃띠가 뭔지 아세요? 꽃띠. 나이 받침에 시옷자 들어간 게 꽃띠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이 네 개의 그 범위가 꽃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둘, 21, 22 이런 애들은 애기고요. 셋, 넷, 다섯, 여섯부터 꽃띠 아주 예쁠 때죠. 그 다음에 7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제부터는 꺾이는 거야. 네 아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꽃띠가 끝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27이 된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좀 꺾였어요, 저도. 네. 내년 되면 28 되겠지? 그래도 내년에도 27이라도 해야지. 네. 인생은 60부터라서, 그렇게 되나요? 66도 꽃띠가 돼요? 네. 아무튼 꽃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예쁠 때.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을 때보다 중간 토막이 제일 맛있고요. 마지막은 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위험한 위치가 되는 거죠. 좀 조급해지는 위치들. 그래서 중간 토막을 항상. 고기도 마찬가지. 생선도 네 몸통이 제일 맛있죠. 네 누가 꼬리하고 머리가 맛있다고 그랬어? 절대 그러지 않아. 네 몸통이 맛있습니다. 네 항상 중심부가 제일 맛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어쨌건 기업들 실적이나 뭐 배당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3%만 넘어가도 고배당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 3분기 실적까지 다 참고하고 나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반기에는 IT 쪽에서는 일단은 성수기가 들어가요. 아, 왜 IT는 성수기예요? 왜 전기전자 성투기예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하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 정상화되고 그러면 아마 입학 졸업 시즌이 있잖아요. 네. 입학 졸업 시즌 되면 뭐 해요? 요즘에 그냥 돈 주기도 하지만, 네. 뭐 선물 많이 주잖아요. 선물. 야, 뭐 필요하냐? 네. 뭐 필요하냐? 그러면은 막 나 이번에 핸드폰 요즘에 새로 나온 거 뭐 G 플립? G 플립이요? 뭐 폴더요. 뭐 하여튼 간에 뭐 그거 사줘요. 그러면은 또 뭐 그런 거 사주고 막 그럴 거예요. 컴퓨터 사줘요. 노트북 사줘요. 뭐 아이패드 사줘요. 뭐 그 다음에 이거 뭐지?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 뭐요? 에어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사달라고 그러면 야, 그거 되는 거야.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있지 뭐. 그래서 선물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수기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기업 거가 잘 팔려요. 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성수기예요. 네. 전통적인 성수기고 연말이라고 차를 바꾸지는 않아요. 연말에 야, 나 차 한 대 바꿔줄래? 네. 그런 있이 괜찮겠네. 네. 나도 얘기해볼까? 자, 새해가 되니까 차 좀 바꿔줘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동차까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이제 내구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삶의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네, 힘들잖아. 힘드니까 차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8.9%라고 기사가 떴는데 맞아요. 영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들. 네, 부채 비율이 적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도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못 내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생각해봐요.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대출금이나 이제 어떤 차입금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려 쓴 돈이 적어.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이 높아. 현금이 빵빵해요. 네. 굳이 돈 안 빌려도 돼.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 여기다가 실적도 좋아. 그러면 금융비용 조금 발생하는 거 내지 뭐. 이 대출이 조금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대출이 있어야 되는 이유 아세요? 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지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금융비용이 다 뭐로 잡혀요? 비용 처리가 되거든. 네. 그래서 회사들은 전부 다 이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돈이 많아도요. 네. 돈이 많아. 다 유보를 쌓잖아.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아야 돼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내가 지분이 많이 있을 때는 회사가 처분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회사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표이사도 여기 법인 통장에 들어간 돈은 꺼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세금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내 회사 덩치를 키우려면. 그러면 비용 처리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어느 정도 돌아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은 있지만 회사가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돈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런 회사는 돈이 없는 회사예요. 왜냐면 금융비용 돈 벌어가지고 다 이자 내고 그런 애들은 못 가요. 네. 그런 애들은 못 가요. 못 갑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뭔가 테마나 이슈나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조건이 오게 되면 그때 빵 튀는데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형주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르르 매수가 들어올 때 소형주로 잘 안 가요. 근데 개인들은 이런 거 잘 안 따지죠. 일단 올라가는 거, 재료가 붙은 거 위주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대북주든 뭐든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고 있을 때는요, 그냥 유지하는 게 일단 좋긴 좋아요. 네.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생길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가 여기서 뭐 한 1,000원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1,500원까지 올라갔어.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건 내 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소기업들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빚을 많이 내가지고 하는 거고, 얘네들이 돈을 잘 벌고 등치가 커졌으면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여기업으로 들어갔죠. 왜 아직도 소기업에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또 피곤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변동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말한 것처럼
금융 비용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융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돈 벌어가지고 다 은행 줘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남는 돈이 없잖아. 그러면 미래 성장 가치, 즉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 성장주는 앞으로 얘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금융 비용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로 적용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100% 보고 투자했는데 30%밖에 못 가는데 실망감 나오겠죠. 에라 팔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장주에 대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좀 겪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형주가 그런 게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소형주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좀 인기를 끌고 테마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장이 일단은 반등을 시작할 때 반등이 이제 뭐 저는 내일도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해요. 내일 또 올려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일단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흥분해 가지고 많이 올라간 주식 따라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가다가 말다가 모르겠어. 3150포인트 이상 주가가 올라가면 나 그때부터 살래.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가가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뭐 3200도 넘어가고, 3300도 넘어가고, 이렇게 가서, 진짜 이렇게 가야지만이 뭔가 시세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갔어요. 이렇게 횡보를 막 해. 떨어졌어. 반등을 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횡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움직이는 거, 이게 시세가 새로 나왔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가야죠. 네. 넘어가야지 뭔가 대단한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박스 아니란 이야기죠. 네. 똑같은 박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만큼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 걸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올라간 거 사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매수할 종목을 찾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 주식은 위에 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든 아니면 밑바닥에 처박히든 간에 이런 건드리면 안 되고요. 네. 매수의 조건은 항상 똑같습니다. 아직 안 올라온 거. 아직 안 올라온 거.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아직 안 올라온 종목을 사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에 매수의 포인트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사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 적어도 셋째 날, 아니면 아예 그냥 더 올라간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장, 시장이 하락을 멈춘 거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지금 기대감이 또 생겼어. 희망이 또 생겼어. 더 내려가지 않았네?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재료적인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도 좀 괜찮게 소화가 잘 되고 있네? 아주 좋았어. 그러면 지금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네, 뭘 해야 되나? 주식을 골라서 사야 되나? 아니면 버텨야 되나? 버티는 건 근데 기본이에요. 왜냐면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거든요. 주가가 더 망가지게 됐을 때, 뭔가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재료들, 미국이 진짜 디폴트가 돼버렸어. 그러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미국의 그 아메리카 대륙 싱크홀로 해가지고 막 꺼져가지고 막 마리아나 해구처럼 꺼져버렸어. 거기 바다가 돼버렸어. 미국이 없어졌어. 뭐 이러면 몰라. 또 외국인이 침공해가지고 우주전쟁이 일어났어.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뭐 핵전쟁이 일어났어.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겠지? 네. 그거는 뭐 그때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때 되면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때 되면 알아서 하시고,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어쨌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재료, 뭔가 돌발적인 뭔가 대단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 재료는 어쨌든 해소가 되는 재료예요. 어쨌든 해소가 되는 재료는 해소가 되는 그 지점까지 갈 때 진통은 겪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쏨풍 나오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우리 출산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네. 출산할 때도 막 그 진통이 오잖아.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이 새끼야. 막 그러면 머리 막 붙잡고 막 으악 하다가 애가 순풍 나고 나면 힘이 쫙 빠지잖아. 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아프겠지만, 네, 힘이 쭉 그렇게 되겠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그 해결되는 바로 그 타이밍, 그 시점까지. 시원해요. 네, 그때 누가 그랬지?
네, 똥꼬에서 수박 나오는 느낌이라고? 나는 똥꼬에서 수박을 꺼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똥꼬에서 수박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 네, 좀 충격적이었는데 하여튼 시원하시면 좋은 거고, 네, 아무튼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디폴트가 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내가 미국이라도 디폴트는 안 시킬 거예요. 왜냐면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무슨 디폴트요. 근데 만약에 디폴트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가가 엄청 빠지겠지. 네. 그때 똑같아요. 주가가 엄청 빠지면 기다렸다가 또 이제 올라올 때쯤 돼가지고 사면 돼요. 네.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제 해결되는 구간까지 갔을 때 그런 작은 진동들, 진통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견뎌야지. 뭐 어떡할 거야? 머리끄댕이 붙잡고 버티든가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든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버텨야죠. 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슈는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추세가 꺾여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애들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같이 떨어진 애들은 기다려줘요, 일단. 근데 장이 올라갔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어. 지금은 제가 3200 정도까지로 뭐 커트라인을 보고 있는데 저까지 만약에 장이 올라갔어. 근데 얘는 계속 떨어지기만 해. 이건 팔아야 돼요. 근데 떨어졌다 장이 올라갔어. 근데 얘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 이것도 놔둬야 돼.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한데? 이거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횡보만 하고 있어. 아, 계좌가 답답해요. 시장이 어떠한데? 횡보야. 그럼 같은 거예요. 떨어지고 있어. 장이 떨어지고 있어. 내 주식 떨어졌어. 그럼 같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시장이 떨어지는데 내 주식은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상한가 치면, 야, 정말 좋겠지. 근데 이거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죠? 5글자? 도둑놈 심보. 이거는 운이야, 운. 운. 장이 그냥 뭐 횡보일 때는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이 떨어질 때는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 그럼 운이야. 테마가 들어갔든 아니 뭔가 재료가 들어갔든 뭔가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내가 운 좋게 매수한 것 뿐입니다. 시장 따라가는 거예요. 계좌는. 네. 계좌는 시장 따라가는 겁니다. 장이 올라갈 때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장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10월달 여기 2300에서 3200까지 한 40% 올랐어요. 계좌는 얼마만큼 올라요? 2배 오르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종목도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 이만큼 원상복귀 되면 계좌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좋은 주식이에요. 떨어질 때는 뭐 그냥 그래요. 다 안 좋아. 그냥 네. 다 안 좋아. 삼성전자도 계좌주 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판에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툭툭 튀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춘추전국 시대에도 저쪽에서 군웅 알고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영웅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쪽에 나라 세워주고 이쪽에 나라 세워주고 막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결국은 어떻게 돼? 강한 놈이 다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는데 이런 반등 작은 반등에는 뭐 오늘 또 떨어졌어요. 괜찮아. 오늘 좀 또 떨어진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시장이 더 반등을 해야 되는 구간을 가셔야 돼요. 네. 골드만삭스 리포트 떨어졌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LG화학 뭐 이런 거 다 골드만삭스 리포트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지들끼리 찜쪄 먹는 게 있습니다. 리포트 나쁘다고 써놓고 지들 차익 실현 들어가고 막 그게 주가 뭐 공매도랑 결탁돼서 빼는 경우도 있고 나쁘다고 해놓고 개인들이 팔면 밑에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놓고 팔아먹는 경우도 있고 네 별의별 그지 같은 새끼들 많이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는 그래서 그냥 참고용도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 소설 같은 거예요. 소설. 네 무협지 같은 거죠. 소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딱 봤는데 절벽에 막 그냥 네, 무궁비법이 써 있어갖고 막 거기서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절벽 위로 한 번에 탁 점프해가고 올라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설처럼 읽으세요. 네, 리포트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좌 상당히 답답해 있는 상태에서 빨리 회복을 노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빠른 회복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 일단 주가 떨어지는 거 일단 기본입니다. 네. 기본으로 나와요. 근데 꼭 그것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들이 더 사고 싶은데 리포트 써놓고 나서 떨어뜨려 놓고 밑에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나오는 시점에서 증권사 리포트가 딱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그냥 거의 일반적이에요. 증권사 리포트가 좋아요 하고 나왔어. 그럼 주가가 일단 뛰어요. 그러다가 후 꺾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목표 주가 아주 높게 잡고 리포트 딱 꺼내놓고 나서 그냥 주가 확 네. 마찬가지 뭐 나빠요 라고 해놓고 나서 밑에서부터 지들이 막 사기 시작해요. 이거 지난번에 뭐가 있었지? 어떤 기업이 그랬는데 리포트 그때 골드만삭스 리포트 나와가지고 주가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럼 밑에서 지들이 막 사. 네, 누가 다 팔았지? 개인이 다 팔았거든요. 네. 그랬다고. 그러니까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받는데 영향을 받고 나서 이제 주가 변동을 보이지만 그 이후에 지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주식을 더 싸게 받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리포트가 그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대부분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현금은 요즘에 많은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현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현금 없어 지금. 네. 얼마 전에 그 원준 청약 들어간 거, 그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려고 네 빼놓은 거 그거 있었는데,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없어요. 그거 지금 청약 들어갔다가 오늘 돌려받았나? 입금된 거 확인 안 했는데, 네, 그 정도인데, 네. 증권사 리포트는 개인들한테 왜 쥐약 같은 거냐면 개인들은 한정된 이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뉴스를. 이게 딱 옆에가 다 안 보여요. 딱 그것만 보는 거야. 근데 그때 LG화학 진짜 그거 있었지. LG화학 그 분사한다고 했을 때 괜찮다 막 이렇게 해놓고 지들은 다 뒷구녕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리포트는 일단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아, 떨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한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일주일 정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한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살펴보세요. 이놈들이 리포트하고 정말 제대로 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는가. 나쁘다고 해놓고 지들은 안 팔고 있는가 지들은 사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대충 이건 뭐라 그러지? 일본말로 겐또가 다 나오지. 네. 저도 빵주였어요. 네, 그거 억 단위 넣어야지 한 주 정도 받는다요. 그래서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억을 넣을 거 그랬나 생각했는데 뭐 글씨 억 넣어가지고 한 주 받을 거야. 그럴 거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안 돼. 네, 이건 내가 그렇다고. 근데 청약은 사실 우리하고는 인연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받으신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균등 배분한다고. 그거 있어서 뭐 나는 좀 기대를 살짝 했는데 안 주더라고. 네, 삼성전기도 그랬지. 집 팔아서 사야 될 종목. 내가 그때 욕 엄청 했다고요 그때. 집 팔아서 사야 될 종목. 이거 리포트 나온 거예요. 집을 팔아서라도 삼성전기 사야 한다. 그게 고점이었어. 그게 언제였지? 2020년이었 아니야 2010년 4월 맞지? 삼성전기 2010년 4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 2010년 여기 맞아요. 여기 나왔어요. 4월에 나왔어. 야, 이거 뭐 난리가 아니었어. 뭐 사람 그 너는 집을 팔았냐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지금도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모르겠어. 네. 야, 열주청약에서 한 주 받았어. 이거 진짜 운이구나. 네. 저는 빵주야, 빵주. 영주. 아씨, 좀 아깝네. 좋겠다. 네. 원주는 근데 잘 뛸 것 같아요. 돈 좀 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10월 7일 날 상장하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네. 그때도 똑같으니까, 신규 상장 종목은 항상, 네. 뜰 때는 그냥 놔두시고, 물량이 나오는 순간 갖다 던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9월달이 끝났죠. 이제 10월까지만, 네. 정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만. 제가 비염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목이 막 갈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칼로 목을 이렇게 막 가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말을 좀 아끼려고 하니까 좀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10시에 끝나는 방송이지만 30분씩 더 초과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네, 10월까지만, 11월부터는, 네, 괜찮아지니까, 그때는 또 다시, 네, 제대로 된, 네, 초과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블리피는 오셨으니까 이제 문 닫으러 가면 되겠다. 네. 누가 면도칼로 이렇게 막 긁는 것 같아요. 엄청 아파요. 비염 있는 분들은 그거 말고도 이제 코, 눈 막 그런데 요즘에 코하고 눈은 좀 좋아졌는데 목이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수급이 막판에 오늘 오후에 조금 눌렀어요. 눌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뭐 긍정적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분위기도 지금은 이제 반쪽짜리겠지만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오늘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상승 포인트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 반등 나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왜냐면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약간의 그 큰 폭 상승보다는 유지되는 정도 아니면 뭐 강보합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에 기웃거리지 말라. 형수님 집에 가가지고 형수님이 흥분돼요?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귓방망이 맞는다 그랬죠? 귓방망이 이렇게 맞는다고. 흥분돼요? 큰일 난다. 흥분하면 무조건 귓방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절대 그거 하지 마시고 매수의 포인트는 항상 똑같습니다. 매수의 시점은 연속 상승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지만 매수의 포인트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 위주로 매수 포인트 잡으세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내가 저점에서 잘 받은 주식이 있었는데 지금 장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것을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올라간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급한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요. 절대로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이 내려갈 때 계좌가 내려간 것은 괜찮아요. 장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 괜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간다. 그럼 이놈은 파세요. 이놈은 파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놈은 팔아야 돼요. 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계속 떨어졌다. 그럼 팔아야 돼요. 이렇게 오늘 조금 올랐는데 오늘 내려갔어요. 이런 거 말고요. 저만큼 3,200까지 올라가는데 종목이 그냥 그대로거나 더 내려갔다. 그러면 이놈은 파세요. 네. 이런 놈 팔아도 돼. 시장 따라 못 가는 애들은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장이 올라갔는데 종목도 올라갔어. 그럼 괜찮아. 괜찮습니다. 꼭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체크할 거 외국인 수급 계속 들어오는지 연속 상승 나오는지 꼭 그 부분 보시고요. 비염 있는 사람들은요. 마스크 쓰고 잠자면 숨 막혀서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 비염 중천사님 비염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죽습니다.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또 다르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상황이고요. 그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 기업은 정말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한다면 또 다르겠죠. 네. 그것도 그냥 일일이 다 알려줘야 돼? 뭐 꼭 그냥 뭐 이제 네, 기저귀는 어디가 좋은지 뭐 이건 흡수가 어떻게 좋은지 이거는 뭐 밤용인지 뭐 그런 거 다 알려줘야 됩니까? 네.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꼭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뭐 긴팔 입고 뭐 여름에는 뭐 반팔 입고 그런 거 알잖아, 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하기스요? 저는 뭐 썼지? 마미포코 썼어, 우리 아들. 네, 마미포코 해가지고 이제 팬티형 기저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엊그저께 같았는데, 시간 빠르다. 자, 10월 달에는 우리 전부 다, 네, 좋은 일 한 번씩 만듭시다. 네. 10월 달에는 계좌도 좀 많이 오르고, 이제 좀 제대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실적이 안 좋은데 수급이 겁나 좋은 거는 이번에 실적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0월에는 다들 복 받으시고요. 9월 한 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10월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다음 달에 뵙죠. 그러고 보니까 10월 4일 날 방송이 없으니까 10월 5일 날 봐야 되겠네요. 다음 달에 봬요. 네. 프로폴리스도 있어요. 먹고 있는데 네. 뭐 이거는 뭘 먹어도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기운들 내시고,
내일 또 장이 좋아지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고맙습니다.